사실은 이 우스개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스개. 근데 옛날만 해도 우리가 상당히 그 근엄하고 엄숙해지는데 세상이 많이 달라졌어요. 여자분들도 남편을 구할 때 조건이 하나 더 붙었어요. 유머가 있는 남자를 좋아해요. 그리고 특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상당히 엄숙한데 그게 아니에요. 유머 중에서 유머하고 농담은 달라요. 농담, 소위 말하는 와이단이라는 좀 저속한 거. 그게 아니고 유머 중에서 가장 수준 높은 유머가 종교적인 유머입니다. 왜냐면 종교적인 유머가 제일 중요한데 제가 옛날에 어느 결혼식 때 한번 그 종교적인 유머를 했더니 어느 여자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그런 농담을 하면 안 된다고. 그건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아시지만은 서양에서 가장 유머를 처음 쓰신 분이 예수예요. 사실은 그겁니다. 근데 전에 제가 나갔던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어느 목사님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요. 굉장히 엄숙합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했어요. 아이고 목사님은 왜 평소 웃지도 않느냐고. 그러니까 목사가 뭐라는 거 아니? 예수가 웃는 거 반했냐고. 천만의 말씀. 예수가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낙타가 그 천국에 가는 거는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이 뭐 그런 사람 천국에 가는 건 낙타가 바람구멍에 들어가는 거. 그 굉장히 아주 수준 높은 유머입니다. 그게 낙타하고 바람구멍을 비교한다는 건 그 유머입니다. 바로 그게. 그래서 유머에서 예를 들면 그래서 유머에 대한 우리 생각을 좀 바꾸자는 의미에서 제가 이걸 제목을 만들었는데 미국에서 가장 유머를 잘하는 사람이 누군가니 무슨 그 TV의 그 아나운서인데 그 사람 웃지 않아요. 진짜 유머는 잔잔하게 웃는 게 진짜 유머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유머에 대해서 새로운 생각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그 유머라는 건 뭐냐? 우리나라말 번역을 하면은 우스갯소리예요. 근데 우스갯소리도 해학이라고 해요. 농담이 아닌 해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 이래요. 웃게 만드는 것이다. 유머는 웃게 만드는 것인데 유머가 웃게 만드는 소리도 뼈가 있어요. 그게.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유머라는 웃음이 같이 따라간다. 웃음이. 그럼 웃음이란 뭐냐? 인간이 만족한 상태에서 나타나는 표정이에요. 그러고 소리. 그러니까 만족할 때 터져 나오는 게 웃음이고 소리입니다. 예를 들면 동물이 수천 가지가 있는데 오직 웃는 건 사람밖에 없어요. 사람밖에 없다고. 다른 동물은 안 웃어요. 예를 들면은 그 이제 영국에서는 옛날에 선교사를 많이 파견했잖아요. 근데 영국 선교사가 브라질의 아마존 밀림을 갔더니 이거 원숭이와 사람의 구분이 안 되는 거라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뭐 사람도 면도를 안 하고 이발 안 하니까는 수염 많고 원숭이 수 똑같아가지고서는 도저히 어떤 게 원숭이 사람인지 구분 못해가지고서는 선교사가 영국 본부에다 점을 쳤어요. 야, 이거 내가 선교를 왔는데 어떤 님이 원숭이고 어떤 님이 사람인지 도저히 모르겠다. 당신들 좀 알려주시오. 거기서 답장이 뭐라고 온 거 아니? 웃는 놈은 사람이고 웃지 않는 건 원숭이다. 그래가지고서는 아하 해가지고서 선교했다는 얘기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론을 말씀드려서 그러면 유머가 왜 좋으냐? 사실은 정신과에서 그게 나옵니다. 정신과에서도 방어 기제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정신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해서 모든 움직이는 장면인데 가장 정신 안정하게 하는 좋은 조건의 하나가 바로 유머, 웃음이에요. 그러니까 정신과에서 나오는 책입니다. 지금 결론적으로 말하면 유머와 웃음은 신체적, 정신적으로다가 건강하게 해주고 또 행복하게 하고 또 유머와 이 웃음이 또 장수해줍니다.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이 아시면 서울대학교 그 박성철 교수가 전 세계적으로다가 600명을 장수하는 사람 600명을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장수를 하느냐? 결론적으로 그분은 딱 한 가지만 얘기하더라고. 움직인다. 사실 움직여요. 우리가 동물이라는 걸 그대로 해석하라면 움직이는 물건이에요. 우리가 뭐 고상한 척 하지만 움직이는 물건입니다. 우리가 사실. 그런데 그 양반이 내가 보기에는
알긴 알지만 조금 비싼 게 있어. 왜냐면 뭐하니 전부 움직이지만은 대부분의 장수하는 사람들이 유머가 있더라고. 잘 웃더라고. 가서 보면 웃긴다고. 그래서 유머하고 장수하고 행복하고 정신건강, 신체 건강에 연관이 있다는 걸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웃게 되면은 뭐가 나오는지 여러분 아세요? 엔돌핀 나와요. 엔돌핀. 옛날에 이성구 박사가 히트쇼 찍어가지고 그 양반은 좀 과장을 하더라고. 또 그래야지 또 제목이 있는 거지. 그건 많은 얘기예요. 근데 엔돌핀이 나오는데 그럼 엔돌핀 뭐 하는 거냐? 그걸 얘기했어요. 우리가 웃고 유머를 하면은 웃는데 그게 정신적으로 왜 효과가 있느냐?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그렇지 그 사람은 눈물에 씌었죠 그렇게 하는데 모든 만병의 근원은 현대 사회에서는 스트레스입니다. 모든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예요.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우리가 그 질병 하는데 요새는 습관성 질환이라고 해요. 습관성 질환. 그러니까 습관에 의해서 거의 다 질병이 나와요. 그런데 유전으로 되는 건 한 10% 내지 20% 되는데 그 나머지는 전부 습관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웃고 기분 나쁜 건 습관이에요, 이게. 그래서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를 해줘줍니다. 유머가 스트레스가. 그래서 여러분 삼국지 다 읽으셨죠? 삼국지 쓴 저자 나관중에 설명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을 한바탕 웃음으로 다 떨쳐버리자. 그건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라고요. 그 삼국지 재밌죠? 맞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그 제대로 알고서 썼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또 유머와 웃음이 혈압에 좋아요. 여러분 아시죠? 피대나면 혈압 싹 올라가죠. 피대나면 올라가게 했어요. 그 피대나는 맞는 얘기입니다. 피대나는 혈관 아닙니까? 그 화나면 피대가 확 올라가요. 한국에서 좋은 예를 하나 들죠. 왜 너무 좋아도 또 좋대도 너무 좋으면 안 돼요. 확 올라가거든요. 적당히 줘. 예를 하나 들죠. 그러면 어느 한 사람이 죽으면서 큰 20억인가 20억 불 돈이 있는데 그 아들 녀석이 이제 좀 심장이 약해. 그래서 그 친구는 무슨 큰 사건을 벌어지면 심장 말고 온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자기가 직접 아들한테 얘기를 하면은 이게 정신적으로다가 심장으로 가서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다고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이걸 얘기를 하면은 너무 그 녀석이 흥분해가지고서 심장으로 죽을 것 같으니까 목사님이 좀 조용하게 얘기를 해주시오. 그거 문제 없다고. 그래가지고서는 이 목사가 그 아들한테 가가지고서는 당신 만약에 이제 좋게 얘기한 거지 20억이 생기면은 그 돈은 어떻게 하겠나. 그랬더니 그거야 10억은 내가 쓰고 10억은 교회에 헌금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10억을 헌금하겠다는 그 소리를 들은 목사 심장만 누워있더라고요. 목사 심. 그러니까 너무 큰 것도 좀 조심하라 그 얘기예요. 진짜. 그러면 이제 엔돌핀이라든가 유머가 왜 좋은 거 아니? 소화기관이 좋아요. 뱃속이 편안하다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면역력을 키워준다고 엔돌핀이. 이거는 여러분이 알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웃으면 면역력이 왜 좋은 거 아니? 우리 인체에는 세포가 60조가 있어요. 60조가 있는데 하루에 1조가 이렇게 재생한다고. 그 얘기는 2달이 되면은 완전히 우리 세포가 바꿔져요. 세포가 바꿔진다고요. 그리고 심장만 세포가 안 바꿔져. 여러분들이 그 교회 다 다니시기 때문에 교회 얘기 많이 하겠는데 교회에서 보건어겐 하죠. 그게 정신적으로다가 신학적으로 보건어겐 하지만 신체적으로도 보건어겐 하는 겁니다. 60일이 지나면은 완전히 우리 세포가 바꿔져. 그럼 다른 사람이 되는 거야 우리가. 그런데 그거 좋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1조가 재생이 되면서 공장에서 자동차를 많이 만들어내잖아. 공장에서 불량품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루에 1조를 재생하는데 거기 불량세포가 나와요. 불량세포가 얼마나 나는 5,000개가 나온다고.
그 불량세포 뭐냐? 그게 암세포예요. 5천개가 암세포라고. 그러면 왜 우리가 안 걸리느냐? 바로 우리 신체는 묘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암세포를 죽이는 세포가 55개가 있어요. 55개. 그래서 그 55개가 죽여버리는데 55개가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55개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면 5,000개를 못 죽이는데 유머를 하고 웃으면은 가만히 잠자는 암세포를 죽이는 게 일어나가지고서는 활성화돼가지고서 그 암세포를 죽이는 거라고. 그래가지고서는 이 웃고 유머가 암 예방하는데 아주 좋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암세포를 죽이는 게 많지만은 그건 뭐 가만히 있으면 효과가 없는 거지 뭐. 이거를 나가서 암세포를 죽이라고 거듭 찾는 게 바로 유머고 웃음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아시는 그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갖다가서는 이게 그 사진을 안 가져왔는데 그걸 갖다가 영어로도 NKC래요. NKC라는 내추럴 킬러. 내추럴 킬러를 약자로서 NKC인데 그게 암세포를 죽이는 그 세포가 우리한테 50억 개가 있는데 요거를 활성화시키는 게 웃음과 유머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웃는 게 왜 좋으냐? 하루에 15초만 웃어도 2일 더 살아요. 통계 볼 때 15초 웃으면은 수명이 2일 연장이 돼요. 그리고 억지 웃음이 효과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있죠. 억지 웃어도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비웃음은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비웃음은 효과가 없어요. 여러분들 비웃으면 그거 안 돼요. 이거 억지로라도 웃는 건 좋은데 비웃는 건 안 돼. 그건 효과가 없어요. 그건 말씀드리고 우리 몸에 근육이 650개가 있어요. 50개 있는데 웃으면은 우리 근육이 80개가 움직인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효과가 좋잖아요. 그런 얘기를 보니까 뼈가 움직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크게 웃으면은 에어로빅이라는 게 에어로빅 댄스 하는 거. 한번 크게 웃으면 에어로빅 댄스 5분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그 마찬가지라고. 그리고 일단 우리가 웃는 동안에는 그 생체가 웃는 동안에 우리 생체가 60년은 젊어진다고. 그래서 우리나라 그 옛날 말이 일소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는 게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라고요. 제가 요새 그걸 말씀드려요. 옛날에 60세면 우리가 환갑을 했죠. 요새는 환갑을 왜 안 합니까? 너무 젊어서 그래. 그러면은 옛날 체질하고 지금 체질하고 비교를 하는 게 공식이 있어요. 이건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라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80세라고 하면은 80세라면 옛날 우리 체력하고 누구하고 동반하면 80에다가 0.7을 곱하면 돼. 0.7. 그러면 얼마예요? 7, 8, 56이죠. 0.56. 지금 80세는 옛날 56세하고 그 체력이 마찬가지라고. 그 공식을 외우듯이 이거는 일본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근데 내가 한국 사람 조사하니까 0.7보다 0.75가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조금 한 것 같아. 90이라면 7, 9, 63. 90이라면 63세하고 옛날 같은 건데 그거보다 조금 더 된 것 같아. 그러니까 일단 0.7이라고만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뭐 90세라고 해서 내가 뭐 늙었다고 절대로 늙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저런 거 여러분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뭐 미성년 노인 그랬는데 그걸 제공을 많이 드리죠. 유엔에서 하도 수명이 길어지니까는 그걸 다시 분류를 했어요. 미성년이 몇 세까지인 거 아니? 16살까지 미성년이에요. 그러면 청년이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아세요? 유엔에서 이거 내가 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한 거예요. 유엔에서 보니까 세계적으로 전부 수명이 길어졌다고. 그래서 청년은요 19세부터 64세예요. 이거는 유엔에서 한 거라고. 내가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럼 중년은 몇 살까지야? 중년은 65세부터 79세. 노년은 80세부터 99세예요. 여러분들 80 안 되신 분은 어른 행사 하지 마시고 어른 행사 하지 마시라고. 그 유엔에서 한국에서 그건 무시하는 건데 그 유엔에서 하면 우리가 따라야지. 그러니까 80세 이전 된 사람은 노인 행사 절대로 하지 마시라고. 그거는 저한테 와서 80 안 된 분이 노인 행사하면 저는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그러지 말. 80이 넘으면 그때부터 노인이에요. 그러면 장수는 언제냐?
노인은 어떻게 되냐? 80세부터 99세가 노인이고 100살이 넘으면 그때부터 장수라고 합니다. 장수. 100살 넘으면. 그걸 여러분이 알아두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웃을 때 또 재미나게 웃을 때는 통증이 많이 없어져요. 엔돌핀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 아편 있죠? 사실은 아편하고 같은 거예요, 엔돌핀이. 근데 아편은 외부에서 약장사들이 만들어내는 거고, 약을 만들어내는 거고, 엔돌핀은 우리 체내에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바로 그게 다른 아편인데 우리 체내에서 만들어지는 밖에서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편을 좋은 거죠,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 그러니까 통증이 없어지죠. 그 웃으면 통증이 없어졌어요. 없어진다고요. 그 다음에 또 재미난 거는 혼자 웃는 것보다 여럿이 웃는 게 또 효과가 33배가 나옵니다. 되도록 여럿이 웃으시라고. 여럿이 웃으시면은 이게 박장대소라고는 여럿이 잘 웃으면은 8년을 더 산대요. 8년. 통계는 게 제가 하는 게 통계를 낸 겁니다. 그게.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여기다가 웃고 유머를 한 데다가 감사하는 마음, 여기 교회 나갔으니까 감사하는 마음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거기다 유전을 더 산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지금 유머와 그 웃음이 우리를 장수해가지고 행복하게 해준다는 걸 알아야 되신다고요. 그 장수 효과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 유머는 스스로 배우고 생각해서 도전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두뇌 활동을 많이 해가지고서는 또 뭐 해주는데 여러분들이 나이가 든 사람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일 나이 든 사람, 치매예요, 치매. 근데 이게 유머가 이게 또 치매를 예방해줘요, 치매를. 왜? 두뇌 활동을 하니까. 치매가 걸리는 가장 큰 원인은 두뇌 활동을 많이 해야 된다고, 예방해. 그러니까 이 신체적인 활동, 두뇌 활동을 많이 하는 게 치매에 가장 좋은 건데 유머와 이 웃음이 치매 예방에 가장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 치매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많아지는데 90세가 되면은 얼마나 오는지 아세요? 반이 옵니다. 치매 반이. 그러니까 치매 안 걸으시려면 여기 산업회에 열심히 나오셔서 이런 강의도 듣고 뭐 탁구도 치고 댄스도 하고 그러세요. 그러면 치매 예방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유머와 그 웃음은 따뜻한 분위기를 부드럽게 해주잖아요. 따뜻한 분위기를. 제가 하나 예를 들죠. 옛날에 혹시 그 옥수수밭 여기 문인회에서 저보고 옛날에 사회를 받아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전 몰랐어요. 보니까 그때 문인회가 2배 팔렸더라고요. 싸움을 해가지고서는 이게 굉장히 옥수수밭이라는 누가 책을 냈는데 그 출판 기념을 하는 거예요. 근데 2배가 가지고서는 서로 원수지간인데 근데 이 책을 냈다니까 그 원수 양쪽 패들이 다 왔어요. 근데 나보고 사회보다 난 몰랐어요. 모르는 게 잘했지. 아무래도 내가 더 진행하는데. 그때 가서 제가 이런 유머를 했더니 사람들이 묻고 야단났어. 근데 나중에 얘기하는데 그래요. 야, 이거 굉장히 위험한 미래인데 당신이 유머와 그걸 해서 아주 잘 끝났다고. 어제 칭찬을 받아가지고서는 선물까지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재미난 거는요. 교회에서 제가 혹시 옛날에 차남재 박사라고 아시는 분이 모르겠네. 그 사람도 그분도 유명한 분이에요. 그분이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 제가 지금은 뭐 교회 잘 안 나가지고 저도 오늘 학교 다닐 때 기독학생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차남재 박사가 미국에서 유학하라고 하는데 이분은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되네? 이런 농담이 아니고 유머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상하게 그분이 그래요. 미국에서는 목사들이 설교할 때 꼭 유머를 하고 한답니다. 분위기를 좀 차분하게 하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유머라는 게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는데 좋다는데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뜻한 것보다 좋죠. 그리고 이제 웃음의 10계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웃음의 10계명은 억지로라도 웃으라는 거죠. 억지로라도. 그러면 엔돌핀이 나와요. 그 다음에는 되도록 함께 웃으라고, 뭐 고상한 척 하지 마세요. 고상한 척 하지 마시라고. 힘들 때도 웃으라고. 힘들 때. 힘들어 웃으라. 아까 얘기했죠. 이 세상 만사를 한바탕 웃음으로 다 떠쳐버리라고요. 그럼 시원하잖아요. 그냥 마음껏 웃어라. 그리고 꿈을 이루었을 때
내가 꿈을 이뤘을 때를 생각해서 또 꼭 웃기도 좋고, 그러고 되도록이면은 그 시간을 내서 웃는 게 좋대요. 그러면 자꾸 웃으면은 병원 가는 거를 안 간대요. 병원 안 가야 된대요. 그런 거고, 또 하나는 한 번 웃고 또 웃어라 그러는데, 되도록이면은 크게 웃으라는 거죠. 크게 자꾸 웃으면은 일주일이 8일이 된다는 거지. 그런 얘기고.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가 유머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인생하고 결부를 시켜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남자의 일생, 남자 성의 일생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에 그 아들을 낳으면 집안이 야단 났죠. 야단 나가지고서는 우리 집안 사람들이 전부 남자가 나면 왕대접을 해줍니다. 그 두세 살이 되면 돼지같이 돼가지고서 막 그냥 돌아다니고서 집안을 그냥 아주 어지럽고 야단해요. 그냥 돼지 같고, 그 세 번째 단계는 염소인데 이거 뭐하니 웃고 장난치고 엉망이 되는 거죠. 18세가 되면은 덩치는 큰데 남자는 지혜가 없어요. 그 덩치는 큰 건데 아무것도 모른다고, 이게 쳤딱서니가 없다고. 근데 다섯째는 당나게 되는데, 이 녀석이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가정을 먹여 살리라고 나가서 일하고 그러라고 당나귀 같이 힘겨운 짐을 지고서는 허덕허덕 살아난다고요. 여섯 번째 중년이 되는데, 중년이 되면은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을 먹여 살려야지, 자식 교육시켜야지, 그러니까는 개같이 자기 직장에 가서 직장 상사한테 꼬리쳐야지. 그러니까는 그 개가 되는 거예요. 개가 되고, 일곱 번째는 노년이 되면은 노년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되면 아무도 보지도 않는다고요. 지 혼자 그냥 남자는 관심을 끌려고 은석도 부리고 차원도 부리고, 그런데 아무도 봐주지 않는다. 이게 남자의 일생이에요. 이게. 그리고 여자의 일생은 뭐냐? 여자는 젊었을 때는 이쁜 여자, 안 이쁜 여자, 못생긴 여자, 잘생긴 여자, 돈 많은 여자, 돈 없는 여자,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런데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해서 끝까지 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아셔야 된다고.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부모가 주신 얼굴은 40대에 끝나요. 50대 끝난다고요. 근데 50대까지는 부모가 준 거고, 50대가 지나면서부터는 자기가 얼굴을 갖고 있어야 돼. 자기가 얼굴을 갖고 있어야 돼. 근데 내가 그 시를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나태주라는 사람이 기가 막히게 시를 썼더라고요. 무슨 말이, 불꽃이라는 저 시인데, 자세히 봐야 이쁘다. 오래 봐야 이쁘다. 너도 그렇다. 옷이 보면 그거예요. 아무리 얼굴이 못생겼다 하더라도 자기가 인격이 좋고 마음씨가 보면요, 자세히 보면 점점 이뻐진다고요. 늙어서도 이뻐진다고요.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다 잘생겼지만 혹시 내가 못생겼다고 생각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때부터 이 나태주의 시같이 남자들이 그때는 얼굴보다도 그 사람이 인격을 봅니다. 여러분이 그걸 아시게 돼요. 남자들은 젊었을 때 물론 이쁜데 확 반하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얼굴하고 관계없어요. 그때는 그 사람이 인격에 따라서 얼굴이 이뻐지고 미워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는 그걸 여러분이 명심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60대가 되면서, 50대가 되면서부터는 여자가 배운 여자나 안 배운 여자나 같아요. 인류대학을 나왔든 시골에서 초등학교 나와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그리고 60대가 되면은 역시 이제 이쁜 여자와 안 이쁜 여자가 이제 그때는 주름살이 끼기 시작한다고. 주름살이 끼기 시작해요. 그 70대가 되면은 여자는 자식을 잘 둔 여자나 못 둔 여자나 같아요, 그때는. 그 80대가 되면 어떻게 되냐? 남편이 있는 여자나 남편이 없는 여자나 똑같이 된다고요. 그건 남편이 있으라 말아요. 괜히 이런 얘기 하겠지만요. 내가 우리 주위에 보면요, 대개 남자가 여자보다 한 서너 살, 5살 많다고요. 많으면 남자들이 먼저 죽어요. 근데 이게 희한하게 빨리 심장마비로 걸려가지고 죽으면 다행인데, 이러면 남자가 병 나가지고 몇 년을 그냥 병석에 놓으시면 여자가 아주 죽겠다고. 그래서 여자가 몇 년 동안 수발을 하다가 남자가 죽으면은요, 그때는 슬퍼하는 척 하는데, 얼마 지나니까 얼굴이 확 피더라. 확 피더라. 유튜브에 나오는. 그러니까, 아니, 사실 제 주위에 있는 사람 다 그래요. 처음에는
다 크더라고요. 단말이 90대가 되면 어떻게 되냐. 산에 있는 여자는 집에 있는 여자는 똑같아. 90대가 되면. 90대는 산에 있는 남자. 그럼 100세가 되면 어떻게, 100세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죽은 여자나 산 여자나 똑같아요. 그 여자분들이 뭐 이렇게 처음에 뭐 이쁘다고 이렇게 뭐 거만할 필요 없어요. 늙어가면서 아까 같이 자기 인격이라는 거 아니죠. 그거로다가 이제 판결을 내야지. 그거 뭐 이쁜 거 가지고서 끝까지 한 거예요. 제가 아는 여자가 있는데 한 봤더니 그 얼굴이 이쁜데 성형수술을 했더라고요. 근데 성형이 이게 코가 삐뚤어졌어. 아이고 아주 징그럽다. 징그러워. 그 잘못한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60대가 넘으면은 성형수술 하지 말고 2개월 갖추라고. 그러면 굉장히 이뻐져요. 얘기했죠. 자세히 보니까 자꾸 이뻐지고 오래 보니까 이뻐지더라고. 그걸 여러분들이 남자를 홀리려면은 얼굴 가지고 하지 말고 인격으로 하시라고요. 예. 그러면은 남자와 여자는 뭐가 다른가? 이것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여자는 남자는 현재에 살고 여자는 과거에 산다. 남자는 사람이 없는 데서 울고 여자는 사람이 있는 데서 울어요. 그리고 차를 고를 때 남자는 성능을 보는데 여자는 스타일을 본다고. 이쁜 거. 그 이쁜 거에 대해서 여자들이 많이 관심이 많은데, 그리고 이거 중요한 거예요. 남자는 남의 얘기를 머리로 듣는데 여자는 남의 얘기를 마음으로 듣는다. 가슴으로 듣는다고. 가슴으로 듣는다고요. 그 다음에 남자는 말하기 전에 행하고 여자는 행하기 전에 말한다. 또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남자는 사랑의 감정이 없어질 때 여자한테 거짓말을 하는데 여자는 남자하고 사랑하기 시작하면 거짓말을 한다. 거짓말한다. 알고 보니까 이게 다 거짓말이야. 알고 보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그 인생을 볼 때 그 시간을 맞춰주고 하는 거 아니. 그 대학에 어디 가서 강의를 하지만은 그래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는 그 사람 다 잃어버렸는데 그 사람이 꼭 기억은 하나 있어. 그 사람이 시간 내에 끝내나 안 내나 이거만 기억하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다가 시간 되고 딱 끝나갔어요. 딱 끝나갔어요. 내가 저도 욕 먹기 싫으니까. 예. 그리고 또 제가 그 시간 기획 때문에 내년에 또 우리 그 이광 회장님이 나 추천 안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간 내에 끝나서 내년에 또 어디 여기가. 그러니까 이제 남녀 관계를 제가 얘기하죠. 그 한국의 남녀 관계를 제가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 남녀가 데이트를 시작하죠. 데이트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데리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투자하는 게 데이트라고요. 그게 데이트예요. 그럼 약혼은 약혼. 약혼은 약간 혼내주는 거라고. 여러분들 그 한국 부모는요 혼수 가지고서 서로 혼내주더라고. 그 약혼 뭐. 근데 결혼은 뭔지 아세요? 결국 혼나는 거라고. 여러분 여기서 결혼해가지고 혼나지 않은 분 있으세요? 다 한 번 혼내본다고. 그래도 사는 거지. 그래도 사는 거지. 결혼이라는 게 이래요. 결혼이라는 건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소크라테스가 누가 자기가 물었어요. 소크라테스 선생님, 제가 결혼을 해야 되니까 안 해야 되니까? 야, 결혼을 해라. 결혼을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하는데 그래도 하고서 후회하는 게 낫다. 그러더래요. 그건 맞는 얘기죠, 그거예요. 맞는 얘기죠, 그거. 그리고 이제 톨스토이 얘기 있어요. 톨스토이가 이제 그 야외, 옛날에는 야외 극장도 많잖아요. 뭡니까? 천막추사하는 거. 그거를 가서 톨스토이 보고 나왔는데 별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아무것도 아닌데 나올 때 보니까 사람들이 쭉 서 있더라고. 그걸 보려고. 그런데 톨스토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재미있었습니까? 그 재미없다고 할 수 없잖아요. 아, 재미있습니다. 바로 결혼이 이렇다는 거지. 결혼이 사는 거지. 재미가 없어도 그냥 남한테는 좋다고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결혼한테 재미없어 남들이 보는 거는 결혼하라고 그러세요. 좋은 거라고 그랬어요. 예, 그러면 이제 그 남편이 이제 그 결혼해가지고 살다가서 남편이 이제 은퇴를 하잖아요. 은퇴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니? 그때는 남자는 아무것도 할게 화배예요, 화배. 화배는 화려한 백수. 남자는 화려한 백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화려한 백수 오래 가다 보면은 장로가 돼, 장로.
장로는 장기가 논다는 게 장로지. 교회 장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장로가 안 되니까 또 목사가 된다고, 목사가. 목사는 목적 없이 사는 게 목적 사기 된대. 목적 사기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마포불백이야, 마포불백. 마포는 뭔가 마누라도 포기한 불쌍한 백수. 이게 남자의 그 일상. 남자의 네. 그러면 남편이 이제 은퇴하면서 제가 이제 여기 여러분이 아는 걸 제가 이제 요거는 제가 이제 그냥 종합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옛날 다 아는 건데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하겠습니다. 남자가 은퇴하면은 스트레스를 남자가 더 많이 받겠어요, 여자가 더 많이 받겠어요? 여자가 더 많이 받겠어요. 왜냐면 밥을 세끼 해 먹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남자는 그 고된 일을 하다가 쉬니까 좋지. 근데 1년 동안은 여자가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데요. 여자는 남자는 편한데. 근데 문제는 농간이 그 새끼를 해 먹는 게 하도 부인들이 힘드니까는 요거를 밥 먹는 것 숫자에 따라서 남편을 분류를 하는 거라. 그러니까 하루에 한 끼도 안 먹는 남편은 영식님이야. 한 번도 영식님. 그리고 그리고 영식님. 그리고 하루에 한 끼만 먹는 사람은 일식씨. 그 하루에 2끼를 먹는 건 29. 그러니까 그 곡식이 달라져요. 그리고 하루에 3끼 다 먹는 건 30농.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자들 은퇴하시고 조심하시라고. 여자분들이 얘기를 안 해도 속으로다가 싫어한다고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나가서 잡수는 게 해요. 근데 요거는 아주 정자의 표현이고 이게 저주어지니까는 다시 바꿨어요. 뭔가 하루에 한 끼도 안 먹는 사람은 이쁜 놈이라고. 그리고 하루에 한 끼만 먹는 사람은 괜찮은 놈. 그러면 하루에 2끼 먹는 사람은 미운 놈이야. 그리고 하루에 3끼 먹는 건 나쁜 놈이야. 근데 요거는 사실은 지금 되는 거예요. 한번 먹으면 괜찮은데 중간에 또 먹는 사람이 있어요. 간식하는 거. 새끼 사이에 중간에 간식을 먹으면 갓나 새끼야. 중간에 간식 먹는 건 좋은데 또 반찬까지 먹는 놈이 있어. 그걸 뭐라 그러냐, 쌍간나 새끼야.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조심하세요. 남자분들은 조심하세요. 그건 조심하시는데 그건 거기까지도 좋아요. 좋은데 이 남자가 사실은 뭐 이제 해야 되는데 집에 가만히 있으면은 골칫덩어리라고. 남자가 골칫덩어리를 집에만을 밖에 있으니까 골칫덩어리니까는 안 되겠어.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 아니, 한 번은 이제 남편이 집에 있으니까는 부인한테 골칫덩어리잖아. 그래서 얘가 안 되겠다. 남편하고 좀 외출 시켜야겠다. 외출 나가야 한다고. 돈 몇 푼 줘서 나가게 하면은 이것이 가서 골목길을 제대로 걸었나 타주시면 하는데 그 실덩어리가 된다고 이게. 그 전에 제대로 돌아왔나? 치매는 또 안 가렸나? 그래서는 안 되겠다. 혼자 나가는 게 안 되니까는 내가 데리고 나가는 거야. 데리고 나가면 이 빌빌거리는 게 짐덩어리가 짐덩어리가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이거 붙잡고 다녀야 될 거 아니야. 남자들이 한 7살 나이가 많으니까 그 짚고 다니는 게 짐덩어리 되는 거라. 그래서 아이고 안 되겠어. 집에 놔뒀어. 집에 놔둬서 같이 사니까 왼수덩어리가 되는 거야. 왼수덩어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집에도 둘 수 있고. 그래서 저는 며느리한테 맡겼어. 며느리가 잘못주면 다행인데 구박덩어리가 되는 거야. 며느리 구박덩어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는
셰익스피어가 그랬어요. 약한 자여 그대의 이름은 여자로다. 바꿔줬어요. 약한 자여 그대의 이름은 남자로다. 바꿔줬어요. 바꿔줬어요. 이게. 그래서 요새 남전 예산은 옛날에 남전여비죠. 남전여비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남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여자의 비율을 맞추기 위하다. 여자 비율. 또 하나는 남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남자가 존재하는 한 여자는 비참하다. 이제 그런 거고. 그러면 우리가 사랑하는데 옛날에 여기 나이 드신 분은 아시지만 경부선에 가면은 뭐 이 땅콩장사도 사랑의 종류가 많아요. 뭐니 해도 사실 우리가 교회 다니고 다 하는 것도 사랑 얘기 아닙니까? 그럼 사랑 얘기 하나죠. 사랑의 종류가 많아요. 그거는 뭐 교회에서 사랑하는 얘기가 아니고 처음 하는 사람을 짝사랑이라고 그래. 그럼 짝이 틀린 사람을 짝사랑이라고 그래. 그럼 설익은 사람을 풋사랑, 한 번 하는 사람을 와리바시 사랑. 그리고 이 심심풀이로 하는 사람은 땅콩 사랑이야. 그러면 여러분 사랑 얘기하는데 첫사랑을 했던 애인이 잘 산다고 하면은 어때? 배가 아프지. 첫사랑하는 여자가 잘 살면 배가 아프고 첫사랑했던 애인이 못 산다고 하면 가슴이 쓰리다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첫사랑이 살다고 하면 어때? 골치 아프지. 그게 젊었을 때 사랑하고 나이 든 사랑이 달라요. 그게 다른 거라고요. 그러면 그 사랑을 연애하는 사람을 어떻게 측정하느냐? 그걸 중국시장에 가보면 알아요. 남녀 연애서들이 와가지고서는 메뉴를 보면 알아. 뭔가 여기서 한참 사랑이 무르익을 때는 온면을 먹더라고. 그리고 사랑이 식을 때는 냉면을 먹더라고. 그리고 사랑이 끝나고 헤어질 때는 울면을 먹더라고. 그 메뉴를 보면 안 돼, 메뉴를 보면. 근데 요새는 이 공처라는 게 있죠, 공처. 요새는 남자들이 굉장히 순환 많이 받아요. 남자들이 받아서 사들은 난 정신과 하면서 그런 환자를 봤어요. 제가 정신과에 입원을 시키려고 했는데 남자하고 둘이 왔는데 남자는 키가 죽다고 여자는 큰데 여자가 남편을 두드려 패더라고요. 난 직접 봤으니까 그래. 두드려 패더라고요. 그래서 그 요새는 이제 대한민국의 공처협회라는 게 있어요. 공처협회에서 공처를 위한 표묘집을 했다. 근데 그걸 제가 하나 장려상, 동상, 금상을 말씀드렸습니다. 장려상에 뭐가 있는 거 아니? 저는 아내를 위한 남편이 되겠습니다. 이거 굉장한 거죠, 이거는. 예, 굉장한 거죠. 그리고 동상은 뭐냐? 아내가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해줄까 생각하기 전에 아내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하는 남편이 되겠다. 이건 독전에 얘기하는데 그걸 이 사람들이 그거 따가지고서 얘기하더라고. 그 다음에 은상이 있는데 나는 아내를 존경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바보다. 네. 그 금상인데 그 금상인데 나는 아내를 위한 역사적인 사명을 타고 이 땅에 태어났다. 특별상. 특별 천상천하에 아내만 존재한다는 신념으로 나는 남편이 되겠습니다. 대상이 공부하니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해도 나는 앞치마를 두르고 아내를 위해서 설거지를 청소를 빨래를 하겠다. 이게 대상이에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교회 얘기를 조금 해드리는 거니 아까 얘기했죠. 제가 교회 얘기한다고 그래서 저를 욕하지 마세요. 제가 얘기했죠. 그 유머하는 사람인데 종교적인 유머가 가장 그 수준이 높은 거래요. 그래서 저기 와가지고 상록회가 제가 보기에는 가장 수준 높은 상록회로 알기 때문에 다른 건 농담 많이 하면 여기 와서 내가 그 쫓겨날 것 같아서 되도록이면은 교회 유머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걸 양해해 주세요. 예.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목사가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제목으로 이제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 제목으로 이제 설교를 했는데 이제 설교 끝난 다음에 내가 그랬어요. 혹시 여러분
그 원수가 있는 분 계십니까? 손 들어보시오. 원수가 있는 분 손. 사실은 원수 있는 건 다 있지. 나도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요. 그거 다 좋은 거 아닙니다. 사람이 어떻게 다 그거 좋을 수 있으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성경에 보면은 뭐 인류 사랑하기 쉬워요. 근데 개인을 사랑하기는 그 어려운 얘기라고요. 그렇습니까? 근데 하여튼 원수를 사랑해놓고서는 원수가 없는 사람 손 들었는데 아무도 손을 안 들더라고. 아무도 안 들어요. 그렇지, 참 원수가 있는데. 근데 저 위에 95세에 대한 할아버지가 싹 손 들더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지. 그래서 목사님 물었어요. 어떻게 해서 그 노인자께서는 원수가 없습니까? 그랬더니 원수가 있는데 다 죽었어. 이제 그 다음에는 이게 이건 사실인데 사실 영국의 그 어느 영국에는 그 나치촌이라는 게 있더라고. 나치 이제 아마 그 바닷가 같아. 만체스터 거기 그 사실인데 모르겠어. 사실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 만체스터에 거기는 나치촌이 있는데 바닷가 모양이에요. 바닷가 나치촌에 있는 녀석들이 뻘거벗고서 거기서 뭐 해수를 걸었는데 이 녀석들이 목사를 초청해서 거기서 예배를 받다고. 예배를 받는데 거기서 목사들이야 뭐 예배 보라면 가야지 어떻게 해요. 가서 이제 설교를 다 하고 막 끝났는데 방송국에서 취재하는 거라. 아니 목사님 그 전부 뻘로스미가 있는데 남자가 뻘로스미 있는데 설교하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목사가 하는 얘기가 설교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뭐 문제가 있었다 이래요. 뭡니까? 그랬더니 저 사람들이 헌금을 어디 안 넣느냐. 그게 걱정이 돼요. 그게 큰 거라는 거지.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것도 교회인데 어느 목사가 이제 그 주일날 설교가 끝나고서 교인들한테 그랬어요. 오늘 제가 설교를 마치는데 다음 주에는 제가 마가복음 17장을 설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전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다가 마가복음 17장을 꼭 읽고 오세요. 부탁을 했다고. 그래서 그 다음 주일이 됐어요. 돼가지고서는 이제 목사님, 오늘 제가 설교를 하기 전에 제가 지난주에 부탁한 마가복음 17장을 읽어오시라고 했는데 읽고 오신 분들 손 드시니까 다 손을 들더라고. 그런데 목사가 그런 거 아니, 마가복음은 16장밖에 없습니다. 그러고서 하는 얘기가 지금부터 거짓말에 대한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사를 조심하세요. 목사한테 그거 넘어가지 마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느 교회인데 교회도 그 장로들이 지금은 좀 옛날에 보면은 장로 기도하는 게 정말 지겹더라고. 지겨워. 왜 하는 거 아니? 성가대에서 시작해가지고서 세계 평을 떠드는데 그거 하느님이 그거 들어도 지겨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교회 가봤더니 거기 그 기도하는 거 써놨더라고. 짧게 하시라고. 내가 그걸 봤어요. 이건 좀 잘했다 그러는데 아니면 어느 교회에 아주 길게 기도하는 장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안개에 올라가더니 딱 시작하더니 선거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서는 뭐 구역예배 목사들 뭐 하여튼 뭐 거기 뭐 그 다 해놓고서는 거기서 끝나는 줄 알았더니 또 세계평화까지 해야 한국평화, 세계평화 다 일평화 해도 거기서 끝나는 또 창세기 1장부터 다 해야 거야. 창세기에서부터 그냥 다 하다 하니까는 굉장히 길어졌지. 그래서 이 사람이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는 그 뭡니까 뭐지 종말은 그 뭐지 요한계시록 다 하고 끝났어요. 눈 딱 보니까는 교훈이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가지고 목사님은 옆에 있더라고. 그래서 이분이 목사님한테 교훈이 어떻게 됐습니까? 장로님이 노아의 홍수할 때 다 떠내갔어요. 또 하나 아직 20분 남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원수로 살아가는 내용이 있는데 어느 그 교인이 착실한 교인인데 두 부부가 아침에 싸움을 했어. 부부 싸움을 했다고.
부부싸움을 하니까는 이 부인은 화딱지가 나서 교회 안 갔다고. 근데 남편만 갔어. 남편만 갔더니 남편이 교회 갔더니 부인한테 너무 잘하는 거야. 너무 잘하는 거야. 그래서 부인이 놀라서 아침에 싸우고 갔는데 잘 리가 없는데 잘해가지고서는 그 부인이 오늘 목사님 설교가 참 은혜 받고 좋았던 모양 해서는 과일박원을 사가지고 목사님한테 흰 방문을 갔다고. 그래서 박원을 내놓으면서 목사님 설교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남편이 교회 갔다 오더니 저한테 참 잘합니다. 그 목사님 도대체 무슨 설교 하시는데 우리 남편에게 잘해주는데 내가 원수로 사랑하다 했는데 원수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죠. 너무 좋아도 안 된다는 얘기를 했죠. 어느 날 염라대왕이 돼서 보니까는 어느 남자 녀석이 죽어왔더라고. 그런데 보니까는 그 녀석은 맨날 마늘하고 쌈이나 또 마늘 두드러 펴놓는데 이놈이 와서 아이고 저 녀석이 이렇게 잘 왔구나 그러는데 그래 보니까 또 부인이 또 와 있더라고. 죽어서 와 있더라고. 그래서 염라대왕이 물었어. 옆에 조선사한테 아니 저 남편 저놈은 완에게 가서 아닙니까? 여기 오면 당연한데 그 부인은 착한 부인인데 왜 왔어? 그랬더니 남편이 죽어가지고 너무 죽어서 죽었대. 근데 이제 미국에서 그런 얘기 있다는데 모르겠어. 사실 이제 어느 그 미국의 부부가 60회 금혼식을 했어요. 금혼식을 했는데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이혼을 많이 하잖아. 근데 60회 금혼식을 대단한 거라고. 그러니까 신문기자가 그랬어요. 참 남자한테 참 대단하십니다. 그 60년대를 그렇게 금수좋게 살아주셔서 참 축하드립니다. 다음에 죽었다 깨나도 죽었다 살아나도 현재 부인하고 결혼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미쳤어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교회에서 이제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이제 마지막에 그랬어요. 이제 부부관계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부부관계를 해놓고 이다음에 당신네들이 죽었다 다시 부활해가지고 살아나도 현재 부인하고 살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무도 손을 안 들더래. 그런데 한 여자가 다 손을 드는 거라.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니 그저 맨날 싸움하는 거예요. 싸움인데 싸움했다 하면 양재기가 날아가고 두께가 깨지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 그래서 목사님이 물었어요. 아니 깜짝 놀라서 아니 어떻게 잘 알지, 목사도 알지. 그래서 어떻게 다시 죽었다 살아나도 현재 남편하고 결혼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분위기 뭐라는 거니? 그놈이지 뭐. 그래서 기대는 아시거든. 기대는 아시거든. 그런 뭐. 그런데요, 남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어느 정신과 병원에 갔더니 한 남자가 여자 사진을 갖다 놓고서 그냥 울고 절하고 야단났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 그 여자하고 헤어져서 그 여자를 그리워해가지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그냥 밤이나 낮이나 눈물 흘리고 절하고 그러는 거라고. 참 정신과 병원이지만 참 그런가 보다. 옆에 빼갔더니 그놈은 또 여자 사진을 걸어놓고 집을 가서 발을 쳐고 근데 보니까 그 사진이 똑같은 사진이야. 휴대폰 지나보는 여자하고 얘 똑같은 사진이야. 그래서 물었어. 내가 그랬더니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인생이 망했다가 내가 그 여자 때문에 내가 망했다. 그러니까는 여자도 어느 놈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느 여자도 접근하고 그러니까는 그놈이 그놈이고 그년이 그년이에요. 사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제 공초 얘기를 하나 해야 될까요? 아직도 10분이 남았네. 아내와의 관계에 따라서 이제 남편의 유형을 얘기해 주죠. 애처가라는 건 정말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녀 관계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혹시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알아봤어요? 그게 남자랑 만나기 쉬운 거 아니에요. 쉬운 거 아니라고. 왜 그런 거 아니? 그런 얘기 하더라고. 어느 그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남자가 여자가 정말 만나가지고서는 정말로 김술이 좋아가지고서는 깨가 쏘도록 잘하는 거는 식물학자가 새로운 식물을 발견하는 것 같아. 천문학자가 새로운 별을 발견하는 것 같아. 근데 그건 막 국가적인 얘기고 그냥 그렇다는 얘기고 뭐. 근데 아처가 이제 그런 얘기고, 공처는 그건 여러분 다 알죠. 아내가 들고 가는 게 공처하고, 공처는 괜찮아요. 광처가 있어. 요새는 그 여자가 무서워가지고 남자들이 요새 빌려 거예요. 이야기 들어보니까는 2000년 간격으로다가 바꿔진대요. 2000년은 남자가 지배하고 나머지 2000년은 여자가 지배하네. 그래서 맞는 얘기 같아요. 보면은요, 어버이날 있잖아요. 어버이날에는 전화가 굉장히 아버지 날에는 전화가 불통이 난대. 근데 어머니날에는 불통이 안 내. 그러면 어머니날에는 자식들이 그냥 어머니한테 뭐 가잖아요. 아버지 날에는 안 가고 전화를 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게 지금 여자로도 돌아가요. 한국에도 보면요, 옛날에 제가 다녔다지만도 여자들은 시골에서는 장남을 보내고 여자들은 학교 안 보냈다고. 요새는 대학에서 남녀비율이 비슷하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성 세대를 바꿔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게 나오고요. 광처가는 뭐냐? 툭 하면 부인한테 얻어맞고서는 맞는도가 지나치면 정신이 헷갈려서 약간 돌아오래요. 이게 광처가고, 경처가는 공간이 아내만 보면 깜짝깜짝 놀라고, 심한 경우에는 아내만 경계를 한다고. 남자 경계를 한다고. 벽처가는 뭐냐면 아내만 보면 아예 무서워서 벽에 찾아간다고. 이게 벽처가고. 등처가는 뭐냐? 아내만 보면 등골이 쏙쏙하고 전신에 식은땀이 나고 아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초가들이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안방에 계신 우리 만화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남에게라도 좋으니 하루에 두 끼라도 먹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주시오. 남들이 이렇게 기도를 한대요. 밥 먹어도 먹기 힘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세월에 따라 속담이 많이 바꿔졌는데, 그래서 이제 바꿔진 속담을 제가 소개해드리죠. 한국 개들이 표를 만드는데 뭔가니 장날깨나 여름에는 장날깨나 사람 조심. 그러고 하품하면 금 이빨을 빼간다.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실현한 남자는 술집에 손님이 되고 실현한 여자는 술집에 초태가 된다. 현대의 처세술은 마음은 비우고 주머니는 채워라. 요새는 돈이 중요해. 머니잖아요, 여자는. 그리고 요것도 중요한 얘기라고요. 첫사랑에 성공하면 호적 2번에 오르는데 첫사랑에 실패하면 비밀수치로 오른다고. 바늘도덕이 비행기 납치범죄고, 거지의 인생관이란 그래요. 어차피 인생이란 빈손으로 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다. 여자의 마음이 갈 때라면 남자의 마음은 선풍기다. 남자가 하늘 보면 동지 썼다 해도 땀띠가 난다. 엄마 손은 약손이고 아빠 손은 동손이다. 요새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가는 말이 거칠어요, 오는 말이 고워요. 한국에 가서요, 어디 가서 곱게 말하면 그 사람들이 무시해요. 그러니까 세게 나가라고 합니다. 결국 마지막으로 제가 말하시면은 제발 그거를 배웠으면 주제를 알고 산수를 배우시면 분수를 지켜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노년에서 세 가지 유형이 나와요. 노년 세 가지 유형이 나오는데 뭐하니 어르신은 정말로 존경을 받는 어르신. 그 다음에 노인은 뭐 이것도 아니고 그냥 병모야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거예요. 그냥 물에 물 탄 거고. 그 다음에 늙은이는 좀 이게 조금 주책바가지. 이제 그걸 세 가지로 갈라지는데, 여러분이 이 세 것을 나이 드신 분은 분명히 이 셋을 아시고 어디에 내가 속한가 지금 반성을 하시고 여기 속하지 않으셨다면 이 셋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요걸 말씀드리는 뭐가 다르냐면은 어르신은 다른 사람에게
제가 말하면 농담을 하다 보면 또 저 친구 우스갯소리만 하다 갔다니까 그래도 조금 유식한 얘기를 하고 와야 돼요. 그래야지 내년에 또 이광원 회장님이 그러니까 어르신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인자하고 정자는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럼 늙은이는 뭐냐? 꼬장꼬장하고 고집불통이다. 그러면 어르신은 또 뭐냐? 베풀기를 좋아해요, 어르신은. 그런데 늙은이는 베풀기보다는 받기를 좋아한다고. 여러분들 저 버페 같은데 어디 같은 데 보면 노인네들 먹지도 않는 막 가져가더라고. 그럼 또 싸가지고 가더라고.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안 됐지만은 어느 교회에서 그 수련회를 갔는데 버페예요. 그냥 먹지도 않으면서 막 갖다 놓고 싸가지고 가서 거기서는 그 교회에 오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노인들이 먹지도 않는 그거 뭐 사실 이해가 가는 게 우리나라가 사실 역사적으로 못 살았습니다. 우리나라가 밥 3끼를 먹기 시작한 게 사실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그걸 이해해줘야 돼요. 네. 그 다음에는 어르신은 남들이 그 노인을 배울 게 있다고 하는 게 어르신이고 남들이 노인에게는 배울 것이 없다고 하는 게 늙은이에요. 그리고 어르신은 뭔가니 남의 일에 간섭하지 않고 인내하는 것. 노인들은 간섭을 많이 하더라고. 많은 말 하고. 그리고 이 늙은이들은 남의 일에 간섭을 많이 해요. 남의 일을 콩나라 하는데 특히 나이 들면서 자식들한테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세대가 달라요. 세대는 인간 세자가 20살의 얘기인데 20살 차이로다 세대 차가 나는데 요새는 쌍둥이들 세대 차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너무 간섭하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르신은 말하기보다는 듣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늙은이들은 듣기보다는 말을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늙은이가 되든지 어르신이 되든지 여러분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지. 세월이라는 건 세월. 우리가 이제 세월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우리가 모르지만 중년기 황혼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세월이라는 거는 10대에서는 세월이 걸어가도 돼요. 기어간다고. 저도 그 옛날에 어렸을 때 보면은 그 설날이 그렇게 기다려졌다고. 근데 20대에는 걸어가듯 하고 30대는 뛰어가듯 하고 40대는 수레 타듯 하고 50대는 말 타듯 하고 60대는 세월이 날아가고. 근데 문제는 60대부터 문제예요. 60대는 해마다 늙어요. 70대는 달마다 늙고 80대는 날마다 늙고 90대는 시간마다 늙고 100세는 불마다 늙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실감을 해가지고서는 남은 여생을 잘 보시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제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건 그냥 그런저런 얘기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나이 들어서 허무하게 끝날 거냐? 그러면 그게 아니지. 그러면 마지막으로다가 우리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마감을 해야 되냐? 그걸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직상승이죠. 우리 인격이라는 게 수직상승이에요. 성경에도 나오죠. 몸은 늙었지만은 우리의 그 마음, 인격은 올라가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계획을 세워야 돼요. 어렸을 때는 우리가 일일지기는 제어인, 하루의 계획은 새벽에 세우고, 1년지기는 제어춘, 1년의 계획은 봄에 세우고, 일생의 계획은 어렸을 때 세워야 돼요. 그 계획이 안 세웠는데 여러분이 교회 다니시기 때문에 제가 하나 더 붙이죠. 영생의 계획은 역시 신앙으로다가 세워야 된다고요. 그게 중요한 거고, 그러면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몸을 쇠퇴하는데 우리 인격으로도 올라가야 되는데 수직으로도 올라가야 되는데, 그거를 제가 결론으로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니 해도 공자가 기가 막히게 해놨어요. 15살의 지학, 15살 학문의 뜻을 두고, 학문의 뜻을 둔다는 거는 뭐 공부를 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 인생 계획을 잘 세우고 거기에 공부를 하라는 거고, 그 30에는 배움의 기자를 닦아놓는, 그러니까 인생에서 뭐를 하려고 다 닦아놓고, 40에는 불어이라는 거는 이제 3분의 2를 다 깨닫고 이제는 인생과 뚜렷한 인생만이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50에는 지천명이라는 거는 이제 이거 교회하고 통하는 얘기죠. 하늘의 명을 알고 하늘의 명을 따라가는 거지. 그 다음에는 60에는 이순, 세상 만사를 다 우리가 통달하고서는 이제 순하게 명을 따라서 사는 거고, 살아가는 거고. 70에는 종신유구 불류라는 거는 내가 그렇게 이제 인격이 올라가고 그 진리에 통달하게 되니까는 내가 욕심을 해도 다 해도 문제가 없더라. 그게 교회하고 통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왔죠.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70이 되니까 이미 진리의 수준에 올라가기 때문에 내가 마음 먹는 대로 해도 그게 법되어 버리지 않더라. 바로 이거로서 오늘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